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키즈 위인클럽의 주인장 MC 지웅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 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곳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하니까요. 어떤 위인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딱 알맞은 이야기를 찾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오, 마침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호. 이분이 궁금하시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의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신라시대의 삼국통일을 이끈 장군, 오늘의 주인공 김유신을 소개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금간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해왕의 증손자로 태어났어요. 금간가야의 왕족들은 신라의 귀족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유신은 신라에서 자랐어요. 당시 신라의 귀족들은 가야 출신 귀족들을 차별하곤 했지만 김유신은 이런 차별에도 꿋꿋하게 책을 읽고 무술을 연마하여 화랑도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 화랑도는 무엇일까요? 신라에서는 귀족 출신인 15세부터 18세 중에서 학식이 뛰어나고 용모가 단정한 사람들을 뽑아 화랑도라는 수양단체를 만들었어요. 김유신은 15세 때 화랑이 되었는데 화랑 중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용화향도를 이끄는 대장이 되었죠. 당시 화랑도에서 몸과 마음을 수련한 화랑들은 나라의 인재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화랑 김유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유신, 너 가야 출신이라며? 진정한 화랑은 신라 출신이어야 해. 똑같이 화랑도에 들어왔는데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지 않겠어? 넌 그래봤자 가야 출신이야. 신라한테 항복한 가야. 그렇게 원한다면 실력으로 증명해 보든지. 같은 귀족 출신이어도 망한 가야의 후손은 차별을 받는구나. 하지만 내가 보여주지. 나는 금간가야의 마지막 왕족 김유신이다.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더 이상 신라의 귀족들도 우린 얕보지 못할 거야. 두고 봐. 실력만큼은 최고인 화랑이 될 테니까. 정확하게 명중하다니. 나 김유신이야. 훗날 화랑으로서 누가 이름을 남기는지 두고 보자고. 야, 김유신! 나 활 쏘는 법 좀 알려줘. 알려줘. 김유신은 이렇게 뛰어난 실력으로 열심히 용화향도를 이끌었어요. 화랑에서 리더십을 키운 김유신은 34살 무렵부터 장수로 활약하기 시작해요. 629년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하던 중 적군의 역습을 받아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 김유신이 홀로 적진으로 돌진해 적장의 머리를 베어왔어요. 이에 신라가 다시 힘을 내서 큰 승리를 하게 되죠. 또 김유신은 신라의 군사의 힘을 키우고자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힘을 썼어요. 김춘추의 힘을 빌려 당나라의 지원을 부탁하는 대당 외교가 성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백제를 침략하기 위해 당나라와의 손잡은 나당연합작전이었죠. 660년
마침내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멸하기 위해 당나라와 연합하여 사비성을 침략합니다. 김유신은 5만의 병사를 이끌고 백제의 사비성에서 당나라와 13만 군과 만나기로 약속하죠. 그런데 병사를 이끌고 가던 중 황산벌에서 백제의 계백장군과 딱 마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죠. 당시 백제는 황산벌을 내어주면 신라군이 당나라군과 연합하여 사비성을 침략할 게 뻔했기 때문에 황산벌은 신라군인을 붙잡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김유신이 이끈 신라 병사가 5만, 계백의 백제 병사는 5천. 신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투였어요. 하지만 상대는 전략가로 유명한 백제 계백 장군이었고 신라는 무려 4번의 전투에서 패하게 돼요. 김유신은 다시 신라 군사들을 일으킬 전략이 필요했어요. 과연 계백은 소문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어찌 우리 신라의 5만 군사가 백제의 5천 군사를 상대로 4번이나 질 수가 있느냐? 장군, 제가 나가겠습니다. 화랑의 정신은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고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남이 없다 하였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장군님, 백제에 간 화랑들이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린 화랑들마저 죽이다니. 부하라! 신라의 화랑 반굴과 관창이 모두 백제에게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어린 화랑들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너희들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어서 나가 싸우자! 장군님, 백제의 계백이 죽었습니다. 뭐? 계백이 죽다니. 삼국통일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가자. 우리는 당나라와 함께 백제를 정벌하고 삼국을 통일할 것이다. 4번의 전투 끝에 사기가 떨어진 신라 군사들을 다시 일으킬 전략은 바로 화랑정신이었어요. 용감한 젊은 화랑, 반굴과 관창이 적군을 향해 먼저 나선 것이죠. 당시 백제의 계백 장군은 신라의 어린 화랑들을 죽일 수 없어 몇 번을 되돌려 보냈지만 화랑은 계속해서 다시 돌진했고 결국 백제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 화랑들의 희생을 본 신라의 군사들은 다시 온 힘을 다해 싸우기 시작했고 신라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김유신은 668년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태백각간의 최고직위에 오릅니다. 이로써 삼국통일이 이뤄지죠. 673년 김유신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목숨을 바쳐 신라를 지키고 삼국통일의 기틀까지 마련하죠. 가야의 후손이었던 김유신 장군은 어쩌면 다시는 나라를 잃는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삼국통일을 꿈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수많은 전쟁에 나섰던 김유신 장군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뭔가 아쉽죠? 그럴 리가요.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조수 지영이가 준비한 이야기 속 팩트 체크 시간이에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퀴즈 윙클럽의 조수 지원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김유신은 신라의
꽃이라 불리는 화랑도 출신이에요. 학식이 뛰어나고 용모가 단정한 귀족 출신 자녀들만 선발됐다고 하는데 저도 신라 시대에 태어났다면 화랑을 꿈꿨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화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랑도가 만들어진 6세기 당시 신라는 한강 유역을 갖게 되면서 땅이 넓어졌어요. 이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 관리와 병사가 필요했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엔 화랑이 나와요. 화랑들의 모습을 보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군의 힘이 빠졌을 때 화랑인 관창과 방울이 나와서 싸웠죠. 이렇게 어린 화랑들의 목숨이 가볍게 여겨져서 삼국사기 저자마저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당시의 화랑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화랑들은 지켜야 할 5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사군 이충,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긴다. 사친 이효, 교도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교우 이신,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인전 무퇴,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남이 없다. 살생유택,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어때요? 화랑의 강인한 정신이 느껴지죠? 화랑도는 진흥왕 때 만들어져 삼국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한 세기 동안 활기를 띠었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김유신 장군처럼요. 김유신 장군을 비롯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키워온 수많은 화랑들이 있었기에 삼국 통일이 이뤄질 수 있었겠죠? 자, 오늘은 화랑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김유신 장군이 화랑이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네요. 그럼 오늘 키즈 윙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위인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